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전국 도로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강원도 도로 포장률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로도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원도의 도로 연장은 총 9,953km로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면적 단위로 환산해보면 1제곱킬로미터당 0.59km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했습니다. 도로 포장률도 88.4%에 불과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고속도로 개설 사업이 부진한 데다 열악한 도로 소주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이나 지역 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에 지역 균형 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낙후된 강원 남부 지역에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평택 삼척간 동서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로는 해발 1330m에 있는 지방도 414호선 한백산 만항제 구간입니다. 한백산에 자리 잡은 만항제 구간은 정선과 태백, 영월의 경계 구간에 있습니다. 양양과 인제를 잇는 44번 국도 한계령 구간은 해발 1004m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높은 청약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던 원주 도심의 브랜드 아파트가 기대와 달리 10%대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였습니다. 침체된 주택시장은 좋은 입지와 선호 브랜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 한복판에 대형 공원을 끼고 조성될 브랜드 아파트. 편리한 위치에 단지 내 공원과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쟁률이 60대 1을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심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4개 단지 2,600여 세대의 분양률은 고작 18.6%, 80%가 넘는 2,1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입지 좋은 원도심에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시공사지만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녹이지 못한 겁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누적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또 고가 정책을 쓰다 보니까 기존의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도 분양률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426억 원이 드는 중앙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에도 차질을 줄 거란 우려가 자연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공원 기부 체납이 아파트 준공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돼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 공원 조성 사업은 우리 원주시에 기부 체납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이 늦어지거나 멈추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0여 세대까지 떨어졌던 원주 지역 미분양 세대는 3,300여 세대로 3배 증가해 미분양 관리 지역 해제는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보육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국립대학 최초의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강릉 원주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편을 나눠 주사위를 던지고 큰 숫자가 나오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소리 높여 같은 편을 응원합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직원 자녀들을 위해 만든 공동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강릉 원주대가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형편이 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 일체를 책임지면 좀 더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국립대에 처음으로 생긴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 99명 수용 규모의 보육실과 놀이실,
참관실 등을 갖췄습니다. 보육 전문기관이 운영을 맡아 모래놀이와 유리 페인팅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도 교육합니다. 3교대를 하면서 신랑하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최대 520만 원의 운영비와 교사 1명당 1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의 한도를 우리가 더 높여서 일반 대기업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운영비를 또 대기업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직장 어린이집 1,133곳 가운데 공동시설은 11%인 128곳. 도내엔 강릉과 춘천, 원주, 행성 4곳에만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의무 설치 대상인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도내에 거의 없습니다.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대안 중 하나로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장애인만을 뽑는 장애인 교사 채용 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응시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합격자가 없는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7대 1을 넘었습니다. 25명 모집에 442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형에는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2명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응시자가 없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장애인 유치원 교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11년 동안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고 당연히 합격자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선발 예정 장애인 초등교사는 도내에서만 56명이었지만 응시자는 2명, 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교육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었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장은 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응시 대상자 자체가 적거나 없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겁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일정에게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교사 채용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여부를 놓고 불거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자 홍천군은 유치 신청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유치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현장. 투표가 예정됐었지만 투표소 문은 굳게 닫혔고 내부도 비었습니다. 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정도 일방적이었다며 항의와 농성에 나서 투표를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결국 양수발전소 유치 결정 주민투표는 아예 무산됐습니다. 성난 반대 주민들은 군청으로 몰려갔습니다. 군수 면담을 요구하자 공무원들이 출입을 막아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대상자가 우리야. 대상자를 제껴놓고 제3자들이 왜 난리 치냐고 지금. 이런 갈등은 홍천군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3월 허피롱 홍천군수는 반대 주민들을 만나 발전소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 건설 경기 부흥과 홍천 수건 사업인 용문 홍천 간 철도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자 발전소 유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홍천 1, 2, 1이 2길이 정도는 깔아먹는 게도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색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겁니다. 하지만 홍천 군수는 성명을 통해 반대 주민 의견을 존중하지만 발전소 유치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많다며 유치 신청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홍천군이 발전소 유치를 결정한다면 군의회 동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한국수력 원자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갈등 봉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농가의 평균 빚이 3,51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도 농가의 평균 부채는 2017년보다 43.5%, 1,063만 원 급증한 3,5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농가 부채 평균인 3,326만 원을 184만 원이 웃도는 것으로 제주와 경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강원도 농가들이 영농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금융권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1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던 입양 축하금이 200만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윤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입양 축하금을 입양아동 1명당 200만 원, 장애 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을 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섭니다. 올해 강원도의 2월 체납액은 지방세 871억 원, 세외 수입은 733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지방세 522억 원, 세외 수입 293억 원을 정리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가택 수색과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체납 처분, 그리고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1도에서 26도, 영서 지역은 27도에서 30도, 강원 산지는 22도에서 2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경보가, 영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원주시에 이어 영월군도 오는 7월부터 일부 노선에 대해 공영 마을버스를 투입합니다. 무릉도원면과 주천면에서 원주시 방향 15인승 버스 3대와 또 상동읍과 중동면, 김삿갓면에서 태백으로 가는 버스 2대 등 모두 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공영버스의 전반적인 운영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됩니다. 이용요금은 성인 700원, 청소년 550원, 초등학생은 350원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원주 지역 의료기기 업체 4곳이 강원FC와 메디컬 스폰서 업무 협약을 맺고 후원에 나섭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강원FC 구단에는 고주파 치료기와 음파 운동기, 극저온 치료 장비 등 최신 의료기기가 제공되고 의료기기 업체들은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자연스러운 마케팅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따르면 현재 3개 이상의 기업에서 추가 참여 의지를 밝힌 상태로 메디컬 스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릉 경포도립공원 해제구역의 도시관리 계획 수립 절차가 지연되자 강릉시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6년 해제된 경포도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신규 도립공원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반려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신규 도립공원 지정과 별도로 도시관리 계획 수립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는 12일까지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시민참여단은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해 발생 원인을 분석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시민참여단 활동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되며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0명씩 총 50명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강릉과 묵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수송 실적이 지난해보다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릉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시스타 5호와 11호의 이용객은 4만 1,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가 늘었습니다. 묵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시스타 1호와 3호의 이용객은 3만 1,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6.9%가 늘어났습니다. 명품 한우와 친환경으로 키운 산나물을 결합한 제1회 홍천 한우 산나물 축제가 오늘 홍천읍 토리숲에서 개막돼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홍천 한우 산나물 축제장에서는 홍천 한우와 청정 산나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축하 공연과 전문 배우의 퍼포먼스, 7080 콘서트 등이 열립니다. 또 홍천 농특산물 요리 경연대회와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비롯해 내일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 명이나물과 눈개승마 모종을 무료로 나눠주는 나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원과 고성 등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가 민간인 통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가 지난달 고성에 이어 철원과 파주 구간에 대해서도 민간인 통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MZ 평화의 길은 일부 구간이 남방 한계선 이북에 조성돼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 승인이 있어야만 민간인 통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민간인 출입 방식과 코스를 최종 확정해 구체적인 견학 프로그램과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북단 평화지역 화천의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은 이달 중 마취통증의학과를 신설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개설은 노령 인구가 많은 화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조치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고령자와 여성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수가 달리고 있는 내과 공중보건 전문의의 복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전문의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제 내린천의 비경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즐기는 내린천 래프팅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인제군은 올 시즌 내린천 래프팅이 이달 안에 시작돼 다음 달 본격화하고 10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